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파생꾼입니다. 오늘 주말 잘들 보내셨나 모르겠네요. 예, 주말 저도 오늘 생각이 많아서 이것저것 산책을 한 어제하고 오늘 걸었는 시간만 한 10시간 이상 될 것 같습니다.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 좀 많이 해봤는데요. 또 우리 카페 회원들하고 통화도 좀 많이 해보고 즐거웠는데 여러분들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어, 주말 야간장에도 제가 지켜보니까 상승을 또 꽤 많이 했습니다. 어, 야간장에도 보니까 약 2포인트 정도. 외국인들이 지금 무려 1300억이나 매수를 했고, 그죠? 연일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끌어올리는데, 지금 일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상승입니다, 지금, 그죠? 하루만 제외하고는 계속 1포인트 이상 상승. 지금 보시면 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어, 255에서 야간장을 보니까 280 근처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단시간 내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지금 저항선을 조금 막고 있습니다. 어, 앞전에 올라왔던 자리까지 지금 단시간에 올라와 버렸거든요. 종합주가를 평가해 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종합주가보다는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만 놓고 보겠습니다. 주가가 이 자리에서 하락을 시작했고요. 이 자리에서 하락을 시작했고 가돌이 치다가 결국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한 번 더 끊고 올라왔지, 그죠? 한 번 더 끊고 올라왔습니다. 네, 꺾었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273 정도 되면은 고점을 완성하지 않을까. 이게 전 고점이니까, 그죠? 전 고점이라고 보면 요 꺾었는 부분이 약 한 3포인트 되거든요. 이거 감안했을 때 273.85 정도가 고점이 아닐까라고 제가 전날 생각을 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뭐죠 이거. 예, 277.9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지, 그죠?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올라가면은 뭐 올라가는 대로 그냥 기쁘시지, 그죠? 예. 뭐 기쁘니까 좋은 대로 하면 되는데 이 파생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게 종합주가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계속 급등하는 게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종합주가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저점을 지지하고 지금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죠. 선물보다는 이게 얘가 조금 더 정확한데요. 자,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제가 2109까지 올라갈 거라고 기술적 반등을 얘기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서 2109까지 왔어요. 지금요. 제가 이 당시에 얘기 드렸을 겁니다. 2109까지. 근데 지금 현재 2109를 넘어서서 212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가면은 이 저항선 자리를 돌파했단 말이지, 그죠?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이 보면 요 기술적 반등이 요 2155지, 그죠? 예, 기술적 반등 2155. 이 자리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지금 2124에서 2155를 빼면은요. 대략 29포인트 남았네, 그죠? 근데 야간장이 지금 또다시 상승을 했단 말이죠. 약 2포인트, 선물로 2포인트, 0.69%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지금이 2124입니다. 그죠? 예, 곱하기 0.9포인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0.9포인트가 아니지. 0.7포인트네. 그죠? 0.7%를 하면은 14.8이지. 그죠? 예, 그럼 14.8. 그럼 대충 15포인트 잡으면 월요일날 갭 상승이 떨어지면 15포인트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14포인트 남았습니다. 그럼 선물 지수로 봤을 때 선물 2포인트가 15포인트니까요. 만약에 선물이 월요일날 4포인트가 올라간다면
30포인트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대략 29포인트하고 근접해 있으니까 2155가 월요일날 올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오면은 또 이게 고점이냐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가 지상 1층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지상 1층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땅굴도 파잖아. 그죠? 땅굴도 이렇게 팝니다. 지하 몇 층까지 있습니까? 한 지하 15층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요. 우리가 지하 1층이 바닥인가 했다가 다음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여기서 또 내리고 여기서 멈춰서 왔다 갔다 하길래 이제 끝났는 건가 싶었더니만 다시 또 지하가 있었지. 그죠? 근데 여기가 지하 더 있구나, 18층까지 있구나 생각했더니만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 지수는 어떻습니까? 가는 방향대로 가고 내려오는 방향대로 내려오는데 지금은 이 지하 15층에서 다시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지금 지상 1층이란 말이죠. 지금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네, 그죠? 예. 그 가도리를 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1년 이내에 작년 2018년도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1월 달 이 자리다, 그죠? 선물 지수로 한번 보는 것보다는 종합주가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게 12월 말이고요. 여기 1월 초거든요. 1월 초에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종합주가 지수로 봤을 때 2400에서 260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점을 완성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지, 그죠? 그 제가 돌아오고 음, 가두리를 치다가 폭락, 두 번 폭락, 세 번째 엘리어트 파동으로 뭐 3단계 정도까지 내려왔는 것 같은데요. 5파까지 내려왔지, 그죠? 1파, 2파, 3파, 4파, 5파를 치면 뭐 그냥 그런 건 의미 없는 거고 별로 관심이 없는 건데, 이 앞전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올라온 적이 얼마 있냐 이거지, 그죠? 그걸 한번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적이 얼만큼 있느냐. 지금 요 폭을 대충 보시면요. 요 폭을 선물 지수로 한 20포인트지, 그죠? 요게 지금 보시면은 요거하고 근접합니다. 올랐는 게. 단시간 내에 올랐던 거를 보면은 이 앞전에도 있네, 그죠? 앞전에도 요 정도 급등. 그리고 또 이 급등. 올라갈 때 우리는 이렇게 급등하는 차트를 봤단 말이죠. 근데 얘들하고 지금하고 틀린 점은요. 얘들은 보시면은 한 달 안에 올랐는 거는 아니고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또 올랐지, 그죠? 석 달 오르고 두 달 조정하고 다시 한 달 오르고 한 달 만에 이만큼 올랐네요. 그리고 석 달간, 두 달간 조정을 하고 또 한 달 만에 이만큼 올랐고 며칠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지, 그죠? 며칠 사이에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보니까 급락은 보이는데 그 반등은 보이지가 않지, 그죠? 급락은 보이는데 그 반등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합주가를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의 이 한도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 상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상승이 되려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 상승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절반 라인을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와주면 이제 이 앞전에 하락을 이제 지우는 거 되는 거죠. 지우는 거. 우리 흔히 말하면은 눌림목이라는 말을 캔들에서 많이 말하는데요. 이런 장대 양봉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기다가 장대 양봉이 딱 나왔고 이 장대 양봉이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추세 전환의 신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흔히 말하면 눌림목이라고 얘기하지,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눌림목이 조건이 되려면요. 요 장대 양봉의 몸통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지 다음날 다시 또 이렇게 급등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하락 추세가 또는 가두리 장세가 이렇게 돌파를 하는 시초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시초로 돼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죠? 그때 우리가 이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보통 이런 거거든요. 그럼 지금 위치를 한번 보자고, 그죠? 예, 지금 종합주가 위치를 한번 보면 여기서부터 급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요렇게 그냥 대충 선을 끊어놓고 볼게요. 자, 요게 고점이었고요. 고점에서 저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이렇게 이 자리가 왔단 말이죠. 대충 이거하고 유사한 선을 하나 위로 꺾어 보면 지금 일단 고점이 왔지, 그죠? 예, 이 라인이 추세의 상단 부근에 왔는 거예요, 지금요. 추세 상단 부근에 왔다. 그러면 하락을 하느냐? 아니지, 그죠? 예, 마지막 저항을 맞게 되겠죠. 이제 이게 마지막 저항인데요. 이 저항선을 뚫게 되면은 앞전의 하락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앞전의 하락은. 이제 지금 이 하락했던 거는 사라지고 추세가 완전 전환되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이 자리를 돌파하기 전에는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면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판단 내리는 기준, 그리고 지금이 상승이냐 기술적 반등이냐, 반등하고 상승은 틀리죠. 반등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걸 반등이라 그러고요. 상승은 이 반등을 벗어나서 추세가 바뀌는 걸 상승이라 하거든요. 지금은 어떤 자리냐? 바로 이 자리란 얘기지, 그죠? 기술적 반등 구간이란 얘기죠. 근데 일단은 273도 돌파를 했고요. 200 선물지수로 273 돌파를 했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로 2109를 돌파를 했어요. 그럼 위에 남아있는 저항선이 이제 흔히 말하면 기법적인 이야기는 제가 안 할 거니까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가 오는 거죠.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 근데 단시간 내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가라는 생각은 저도 사실 좀 하고 있었습니다. 단시간 내에 이렇게 올라도 되는가? 뭐 그런 생각 좀 했는데, 뭐 일단 상승을 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하는 것보다는 상승을 했으니까요. 상승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종합주가는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제가 해석하는 방법으로 종합주가를 해석을 해보면요. 요거와 요거하고의 간격이 비슷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 라인에 선을 하나 꺼요. 그러면 이 고점과 고점과 고점이 이어지는 자리, 그리고 저점이 만들어지는 자리를 보면 뭐 약간의 간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충 이런 모습을 보이지,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 한도라 그러면 그냥 기술적 반등이든, 기술적 반등은 이 자리고요. 에,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추세락하는 게 있습니다. 추세라는 게. 추세락하는 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가 추진력을 말해요. 추진력. 추진력. 차트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차트에는 이게 그냥 선만 줄줄줄 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뭐라고? 돈이지, 그죠? 돈. 돈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가는 올라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지, 그죠? 주가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사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연속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 그럼 주가가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 그러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럼 누군가가 요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자, 하루 이틀 3일 정도 오르는 거는 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매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수를 하는 이유는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죠? 수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의 끝도 분명히 있겠죠. 어딘가에서.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의 끝을 논하는 거는 뭐 별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반드시 상승이 있으면 상승의 끝이 있고요. 다시 하락이 있거든요. 그럼 상승과 하락, 아무리 올라가는 주가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조정에 나오는 요인이 뭐냐라고 따져보면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뭡니까? 수익 난 놈이 파는 거죠. 그냥 수익 난 놈이 파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뭔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그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쉽게 하면 이 차트의 캔들은 의미가 뭡니까? 차트의 캔들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돈을 투입하고 나서 남은 흔적이죠.
우리가 마치 겨울에 눈 덮인 산을 걸으면 이렇게 발자취가 남잖아요. 그죠? 이 발자취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이 이 길로 지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발자취를 보고 우리는 여기에 몇 명이 지나갔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란 말이에요? 발자취지, 그죠? 차트라는 거는 돈의 발자취입니다. 돈의 발자취. 누군가가 돈을 지금 연속으로 들이부어서 시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 그죠? 예, 이래가지고 이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서 급락을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올라간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 이 구간이 필요하단 말이거든요. 이 구간이 반드시 이 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앞전에 발자취를 봤을 때 이 정도쯤 왔으면은 이제 시장이 멈췄단 말이지, 그죠? 상승을 멈췄다는 얘기지. 이 양봉의 상승을 멈췄다는 거지. 그럼 이때의 상황을 한번 두고 봐야 되겠네, 그죠? 이때의 상황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어떻게 됐는지. 자, 그걸 보기 위해서는요, 제일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볼게요. 앞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저점을 찍고요. 자, 주가가 급반등을 합니다. 급반등을 하는데 주가가 저점에서 가두리를 치다가 돌파를 했지, 그죠? 돌파를 하는데 이게 상승 시작입니다, 그죠? 상승 시작이고 상승 끝입니다. 이 절반이 얼마입니까? 요 라인이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눌림목의 기초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시장은 왔다 갔다 그랬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절반 라인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깨버렸으면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깨지 않은 상태에서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는 얘기죠. 그럼 보통 요 간격을 보거든요. 요 간격. 요 간격을 봅니다. 요 간격을. 그러면 얘가 올라갔을 때 이 위치가 요 간격이지, 그죠? 예, 얼핏 비슷하지, 여러분 보기에, 그죠? 그리고 다음 자리 갖는 자리가 얼마입니까? 요만큼이지, 그죠? 그러면 이 앞전에 있던 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요. 이 앞에 세력이 이 뒷세력하고 동일인이라는 얘기죠. 시장에는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세상에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돈은 많지만 주식 잘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빌 게이츠, 워렌 버핏도 주식 잘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그죠? 투자에는 투자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은 주식 시장에서 가장 흔한 격언이라고 하면 흔한 격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위기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옛날에 그죠? 대공황 이런 사태에서들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가 뭐 옛날에 200만 원 했는데 지금 분할하는 바람에 지금 4만 원 하고 있지, 그죠? 요게 400원 됐다는 얘기예요. 4만 원짜리가 400원 돼 버렸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 당시에 지금에 치면 코카콜라 있지, 그죠? 얼마나 유명한 회사입니까? 코카콜라 회사를 단 몇 센트에 잡았습니다. 단 몇 센트에. 지금은 코카콜라 얼마인지 여러분도 아시지, 그죠? 예, 엄청나게 비싸죠. 예, 그 당시에 단 몇 센트에 잡았어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데 이게 막 엄청나게 수익 나서 이것 가지고 부자가 됐느냐? 이것가 부자 됐느냐? 아닙니다. 예. 자기의 경영 실적을 가지고 부자들한테 가서 야, 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나한테 투자를 해라고 막했지, 그죠? 그래서 투자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 투자회사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정말 좋은 상황. 삼성전자가 400원 할 때니까요. 그러니까 투자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죠. 자, 이게 뭡니까? 돈이 돈을 번 거지, 그죠?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는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위험한 투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면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때 투자의 개념이 나오는데 투자라 그러면 1년에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안정된 수익률이 정해져 있죠. 진짜 펀드 중에서 실력 좋은 펀드는 20, 30%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시장을 만나고 뭐 어떤 종목은 저점에서 100배 올라가고 200배 올라가더라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은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투자회사들은 투자회사 커지다 보면은 여기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흔히 말하면 천재락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 회사를 빡시게 분석을 하면요. 회사의 호재라든가 악재라든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정보지, 그죠? 정보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력을 역이용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공매도로. 어떤 악재가 있다는 걸 미리 알게 되면은 매도를 치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수익을 내면은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투자가 어떻습니까? 이 정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라. 자,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주식을 잘 하는 사람은 우리 주식장을 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죠. 인원이 정해져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럼 이 앞전에서 놀았던 세력도 같은 세력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일반 논제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과 요 부분이지, 그죠? 네, 같은 크기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얼핏 보기에도 같은 크기로 보이는데 같은 크기일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요 자리지, 그죠? 요 자리. 그러면 이제 지금의 끝이요. 지금 시장의 끝이 하락이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락하든지 말든지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조정의 끝이 어디냐. 그리고 조정이 시작되면 내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근데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올라가는 장 물론 이런 상황에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이 우리나라 시장하고 좀 유사하지, 그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단기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전고점까지 와버린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단번에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죠? 뭘 돌파했습니까? 전 고점을 다이렉트로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갭으로. 그럼 이제 이렇게 막 올라갈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전 고점을 뚫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쳐내려 버렸어요. 다음날. 이게 지금 양봉, 음봉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음봉이 상승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날 바로 급락해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나서 모습 보자고요. 급락하면서 모습을 한번 보시면 여기 빨간색 부분에 돼 있지, 그죠? 자, 일단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지금의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요. 다음날 급락을 했다가 다음날 조금 갭 상승해서 조금 올랐어요. 요렇게 오르고 마감했습니다. 다음날도 개발하게서 조금 올랐어요. 근데 다음날은 개발하고 올라갔다가 폭락해 버렸어. 그리고 다시 올랐어. 지금 요 그걸로 놓고 보니까 여기가요 2129고요. 지금 요 자리가 얼마입니까? 2180이거든요. 그러면 요 하루 이틀 만에 몇 포인트 차이였습니까? 60포인트 내린 거예요. 60포인트. 하루 만에 60포인트 내린 거예요, 지금요. 대폭락이죠, 대폭락. 보기에는 별로 안 크게 보이지만 되게 크게 폭락했는 거예요, 이날 폭락이. 근데 다음날 다시 쳐올랐어요, 그죠? 연봉이지만 양봉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다시 쳐올랐어요.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끝나는 게 어디를 보고 끝났다 합니까? 우리가 보통요, 요게요, 우리 요거하고 요거 사이가 있잖아요. 그죠? 요거하고 요 사이.
요 사이의 이름을 뭐냐 하면 갭이 떨어진 구간이라고 합니다. 갭이 떨어진 구간에 갭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갭 메우기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상승이 끝이 나려면요. 요 갭이 떨어진 만큼 주가가 언젠가는 이렇게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가격이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격이 오면요. 이 상승이 덮여버립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갭이 떨어졌다는 갭 메우기라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이 가격이 온단 말이죠. 반드시. 이 가격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시간이 문제지, 그죠? 바로 오느냐, 아니면 몇 개월 뒤에 오느냐. 결국 오긴 올 겁니다, 아마. 자, 일단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이 저점이지, 돌파했던 요 구간이지, 그죠? 지금, 요 저점이지, 그죠? 이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요, 일단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깨면 어떻습니까? 갭미어로 내려오는 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구간을 놓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음날 급등해버렸어요. 그죠? 급등을 해버렸어요. 급등해버렸는데, 이것도 여기서 잡았으면, 만약 이게, 어, 정상적인 차트라 그러면, 어, 요날 콜이, 콜풋으로 뭐 콜이 한 300% 올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풋은 한 60% 박살 났겠지. 그죠? 마이너스 60%. 뭐 다음날 요거 딱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지면서 콜은 반토막입니다. 마이너스 50%입니다. 풋은 한 100%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이틀 잠잠하다가 요날 풋이 한 번 더 좋습니다. 풋이 또 한 100%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풋을 잡은 사람, 이날 풋을 잡은 사람을 감안을 하면요. 만약에 100원짜리 풋을 잡았다 감안합시다. 다음날 따블라 버렸어요. 200원 됐어요. 근데 이틀 빌빌대면서 150원까지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딱 떨어지면서 300원 돼버렸어요. 따블라 가지고. 그럼 100원에 잡은 사람은 얼마 먹었습니까? 200% 수익 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개 기억할 거는, 자, 이렇게 하루 이틀 3, 4일 고점을 찍고요. 고점을 찍고 다음날 장대 음봉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고점을 찍고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 하루 이틀 빌빌대다가 다음날은 반드시 요 자리가 온다는 거지. 그죠? 요 자리가 온다는 거죠. 그럼 요게 몇 프로다? 200% 먹을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 잡아서 안 팔고 있으면 쉽지가 않지만 일단은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봐야지만 미래의 모습을 예측할 수 있으니까요. 지수는 내려온 게 없어요, 지금요. 이렇게 보면은. 하루 이틀 3, 4, 5일 동안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은 뭡니까? 다시 고점 찍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요.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옵션이니까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옵션 들어가니까요. 계산해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청산을 시켰어요. 300원에 근처 청산시키고 다시 콜을 잡아요. 그럼 콜이 여기서요. 만약에 뭐 200원 했던 콜이 이쯤 오면은 한 80원까지 떨어지거든요. 고점에서 한 70% 마이너스 난다는 얘기지, 그죠? 70% 정도. 그래서 200원 하던 콜을 감안을 해보고 200원 요날 200원 하던 콜이 요날 딱 되니까 한 70원까지 왔어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바람에 막판에 종가에는 80원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갭 상승하면서 좀 내리는 척 하다가 올렸지, 그죠? 그러면 한 120원, 100원 정도에서 110원 정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흐름상으로 봤을 때요. 한 30% 오른다는 얘기죠. 잠깐만요. 또 신중한 이야기를 하니까 담배 한 대 피워가면서 기분 좋게 한번 해봅시다. 이런 예상은 재밌어요. 해보면요. 옛날 예상은 지금의 메이저가 옛날의 메이저 그대로기 때문에 이놈들이 어떤 발자취를 밟고 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매매를 해야 될지가 나오거든요. 자, 요날 하여튼 요날 이렇게 110원 마감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
30포인트 올랐지, 그죠? 31포인트 올랐네요. 근데 중요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200원짜리가 80원 왔는데 다음날 또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한 만기 다가온 날이면 300%고요. 만기 아닌 지금 같은 날이라고 가정하면은 한 80% 올라갑니다. 그럼 다시 200원 되겠지, 그죠? 다시 200원. 이게 만기가 다가오고 이렇게 움직여 버리면요, 그냥 한 500%씩 납니다. 콜 500%, 풋 500% 나요. 근데 그렇게 가정하면은, 그러니까 옵션이라는 거는 만기가 끝나고 나서 첫 번째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만기 전주, 만기주 한 달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 기간이 언제 만약에 만기 전주 이후에 온다면은 이거는 최소한 300%에서 500% 사이고요. 최소. 근데 요때 오면은 한 200% 정도 수익이 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은 그런 거 제외하고요. 예상만 해보겠습니다. 다시 200원 났죠. 70원에 잡으면 37이 21, 300% 정도 올라갔네, 그죠? 그러면 실제로 수익 나는 건 200% 되겠지, 그죠? 그럼 200%, 200%. 그럼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4일 만에 고점을 찍고 떨어질 때 풋을 잡아서 4일 만에 200% 먹고 저점에서 청산을 하고 다시 콜을 잡아서 2일 만에 200%를 먹지, 그죠? 지금은 만기하고 거리가 먼 만기 둘째 주제, 그죠? 만기 둘째 주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예상을 해보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 예상해보면 만약에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 투자하면은 얼마 됩니까? 100만 원이 300만 원 되겠죠. 300을 다시 투자하면 600이 되지, 그죠? 900이 되겠네, 그죠? 그럼 100만 원이 요거 하루 이틀 3, 4, 5, 6, 7일 만에 9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풀로 찔렀을 때 얘기하는 거지, 그죠? 어차피 지금은 예상을 하는 거고 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서 정말 용기 있는 사람 100만 원 투자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만 원이 200% 수익이 나서 총 300%지, 그죠? 300% 수익이 나는데 원금을 제외하면 200만 원 버는 거니까요. 200% 가정하고요. 300만 원이 되고 300을 다시 콜을 잡아서 900만 원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루 이틀 3, 4, 5, 6일 만에 900% 수익이 나는 거지, 그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1000만 원은 2000만 원 투자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번 장에서요. 그렇게 투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1000만 원 넣으면 9000만 원 먹겠네,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도 못 버틸 거잖아. 여기서 조금만 수익 줘도 팔 아플 거잖아, 이날. 다음날 까이고 하면은 잘 팔았다 하고 있기고 그러다가 콜 잡으려고 폼 잡다가 잘못해가지고 박살 나버린다 아닙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서 벌었던 건 다 날려버리잖아. 그러면 이래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더 떨어질 거야 하고, 뭐 이평선 보시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락에 베팅했다가 다음날 박살 나버리고 그 손절 못하면 다음날 깡통 돼버려요. 그렇게 될까봐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야. 1000만 원, 2000만 원 필요 없어요. 100만 원만 하면 돼요. 용기 있으면은 100에서 200만 원만 투자하시면 돼요. 손해보면 얼마입니까? 한 40만 원 손해보겠지 뭐. 2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0% 날라가면 40만 원 손해보겠지, 그죠? 100만 원 투자해가 20% 날리면 20만 원 손해보겠죠. 20만 원 손해를 볼래? 900만 원을 벌래? 당연히 20만 원 손해봐도 900만 원 벌려고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날려봐야 20이잖아. 먹으면 900이고. 해봐야 되지, 그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산술적으로 계산이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꼭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못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은 예상이니까요. 자, 이렇게 단 5일 동안 이렇게 주가가 쳐올렸어요. 그죠? 주가 급등을 해가지고 단 5일 동안 조정만 해도 800% 수익이 나는 100만 원 기준에서 물론 매매는 두 번 해야 되겠지만 800% 수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왔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 왔는 거예요. 올라갈 때 이 패턴도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내려가는 거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그죠? 이
흐름과 이 흐름이 이 앞전에서 올라갔던 폭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앞전에서 올라갔는 폭만큼. 그렇게 보면 계산 지금 어떻습니까? 오버슈팅 나왔지, 그죠? 우리나라 시장 어떻습니까? 270 선물 지수로 200 보면서 얘기할까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알고 있습니다. 273이라 하는 저항선이 요 자리거든요. 요까지가 올라가는 게 맞는데요. 여기서 지금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지금요. 나왔죠. 근데 야간장에 또 올랐어요. 지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랐어요. 지금 278.35.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정이란 건데 277.2까지 올랐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이 고점이 얼마입니까? 이 전에 고점이 278.35란 말이지. 그죠? 근데 야간장이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라인. 이 라인이지. 그죠? 자,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어떻습니까? 앞전에 누군가가 물렸지. 그죠? 존나게 물렸지. 그죠? 존나게. 자, 하락할 때는 하락의 중심 지역이었고요. 반등할 때는 상투 지역이었고요. 다시 하락하다가 반등할 때는 또 상투에. 여기를 돌파 못했어요. 이 구간을 지금요. 그죠? 세 번이나 못했어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참 물렸죠. 누군가가 물렸어요. 여기서도 누군가가 물렸지. 그죠? 여기도 누군가에 물렸어요. 지금 이 구간에 다시 왔어요. 단시간 내에 왔어요. 단시간 내에. 그러면 이 물린 놈들이 올린 놈하고 똑같은 놈이겠죠. 선물이요. 하루에 거래량이 3조입니다. 3조. 현물은 하루 거래량이 10조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3위거든요. 근데 파생 거래가요. 거의 뭐 선진국으로 치면은 그 미국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다고 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활성화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 때문이죠. 프로그램 때문에. 전 세계에 몇 개 안 되는 나라가 프로그램 매매를 하는 게 있는데요. 한국에는 프로그램 매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하루에 1조를 선물을 팔아도요. 주가가 폭락하네요. 조금 내릴 수 있어요. 외국인이 재미삼아서 1조 살 수도 있고 1조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좀 드물어요. 만약에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 일본에 만약에 1조를 선물을 매도를 치잖아요. 그죠? 미국에도 일본에도 선물이 있거든요. 매도 치면요. 일본은 하한가 쳐버려요. 하한가. 선물 하한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거래량도 적고요. 받쳐주는 수급 세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만약에 하루 만에 1조를 대놓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놓고 1조를 팔겠다. 지금은 1000억이지만요. 우리나라처럼 대놓고 1조를 사겠다. 또는 팔겠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요. 플러스나 마이너스 나버리면요. 그 다른 나라는 상한가 쳐버리든가 하한가 쳐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 프로그램이라 하는 게 있거든요. 얘가요. 수급 조절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수급 조절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물을 1조를 팔고 싶어요. 근데 선물을 1조를 팔아버리면 주가 선물이 폭락해 버릴 거잖아요. 그럼 뭔 짓을 합니까? 삼성전자를 사버립니다. 삼성전자를 사요. 얘를 팔면서. 그러면 선물 1조를 판다는 의미는 1조를 가지고 수익을 내겠다고 파는 거지. 그죠? 선물 매도를 쳐서 수익을 내겠다고 파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을 내기도 전에 선물 한가 쳐버리면 수익을 못 내잖아요. 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 1조의 물량을 먹어볼 수도 있잖아요. 세력은 여러 명이 있으니까. 외국인도 여러 명이 있거든요. 기관 투자가, 메릴 린치, 뭐,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세력이 갑자기 1조를 팔아. 그러면 아싸, 너 주고 바락 하면서 어떤 세력이 또, 같은 외국인 세력이 사버리고 초올려버리면 됩니까? 선물 매도 친 사람들 좆대버리는 거죠. 수익이 엄청나게 손실이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티가 안 나게 팔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데 그 방법이 삼성전자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를 사버리게 되면요. 우리나라 프로그램이라 하는 게 삼성전자를 쳐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하냐 하면은
삼성전자를 팔아요. 기계가. 그 판 돈을 가지고 선물을 사버려요. 이게 프로그램의 원리입니다. 그럼 뭐야? 선물은 외국인이 받쳐만 놔도 막 사주는 거라 막 프로그램이. 삼성전자를 판 돈을 가지고 즉 삼성전자를 이렇게 제가 한 종목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한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현물 종목을요. 현물 종목. 삼성전자를 비롯한 포스코, 하이닉스 뭐 이런 것 우량총 종목들. 얘네들을 판 돈을 가지고 기계가 판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팔았으니까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선물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선물이 크게 내리지 않고 물량을 팔아먹겠죠. 좀 이런 상황이죠. 그죠? 좀 예를 조금 잘못 들었는데요. 자, 외국인이 지금 이거 이날도 1조 샀지. 그죠? 이날도 6천억 샀거든요. 그럼 지금 잔고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1조 6천억이라고 가정해요. 그 전에 좀 팔아먹긴 했지만 1조 6천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이만큼 수익 났으니까. 어떻게 수익 낸다? 삼성전자를 쳐올려 버리는 거야. 삼성전자에 돈을 투자해봐도요. 삼성전자 아무리 많이 내려도 2, 3%밖에 안 내리잖아요. 그럼 내가 삼성전자를 1조를 투자했어요. 1조를 투자가 쳐올렸어, 외국인이. 그럼 만약에 다음날 내려가지고 1%, 2% 내렸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는 손실과 이만큼 선물이 올라가지고 매도를 쳐가지고 1조 6천억을 다 팔아먹어가지고 나는 수익과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월등하게 많은 거예요. 월등하게. 그럼 얘네들은 안전하게 매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현물을 사면 돼요. 현물을 사면 기계는 자동으로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산단 말이죠. 사준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목표는 뭐예요? 선물을 팔아먹는 거잖아. 지금 이 자리도 마찬가지로 선물을 팔아먹는 거겠죠. 그러면 현물을 어떻게 씁니까? 현물을 쳐올려야 되는 거라. 현물을 쳐올리면 프로그램은 당연스럽게 현물을 사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삼성전자를 같이 한번 봅시다. 다른 거는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종합주가 2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게 지금 일별 주가거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잘 못 가지는데 이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사고 있죠. 외국인도 삼성전자 사고 있지, 그죠? 외국계도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 누구예요? 개인, 기관. 그럼 지금 개인, 기관 대 외국인 프로그램 이렇게 싸우는 거지,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개인과 기관, 외국인, 그리고 프로그램, 얘까지도 좀 쳐야 되겠다, 그죠? 네 개가 있어요. 근데 딱 둘이 붙었어. 개인, 기관과 외국인 프로그램이. 얘네들이 자본 집약적이잖아요, 그죠? 자본 집약적이라는 얘기는 자본을 일시에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방에 그냥 이렇게 주가 쳐올리기 목적으로. 그럼 얘네들이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팔아먹겠어요? 팔아먹으려면은 물량을 개인한테 넘겨야 되겠죠. 기관한테 넘겨야 되겠죠. 근데 기관도요, 사람이 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으로 매매를 합니다. 이때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과 틀려요. 이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제가 말했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그냥 개인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매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지, 그죠?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를요. 알고리즘. 그러면은 얘네들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증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매매를 한단 말이죠. 이것도 분명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다? 함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함정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외국인들이 이 물량 틀고 나오려면 뭘 이용해야 되겠습니까? 외국인이 자 수익이 많이 났어요. 틀고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프로그램과 기관을 개인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용해야지 지네들 수익 내고 빠져나올 거잖아.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말했던 프로그램 매매라는 얘기죠.
얘를 잘 활용하면은 기관의 돈은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또 기관은 또 처물렸으니까 개인한테 물량 뜨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본다? 개인들이 다 돈투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외국인 한번 보세요. 선물로 수익을 크게 내기 위해서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삼성은 사고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내려봤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봤자 1, 2%거든. 근데 선물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 나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수익 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을 곱게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곱게 물량 뜨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매물대라고 합니다. 이때 물린 놈도 외국인일 거고 이때 물린 놈도 외국인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 기관이 물렸지, 그죠? 우리 앞전에 봤을 때는 개인도 물렸고, 그죠? 외국인은 팔았어요, 계속요. 외국인은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선물을. 그럼 이때 들고 있는 사람은 개인과 기관이죠. 근데 개인과 기관의 손익분기점이라고 하지, 그죠? 손익분기점이 지금 와버렸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를 돌파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 물량을 다 받아주고 올려야 돼요. 근데 주가가 이만큼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올리는데 만약에 한 사람의 개인이 돈을 올리려고 하면은 하루에 3조씩 거래가 되는 이 선물 지수를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이때는 예를 들면 하루 올리려고 하면은 2천억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2천억만 투자하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하루 만에.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 버렸죠. 그래서 지금 한 5천억 이상이 필요해요. 하루에. 현재 5천억 투자가 올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앞전에 물렸는 자리이기 때문에 5조가 필요해요. 5조가. 그럼 뭐야? 5조가 있어야지 얘네들 물량 벌어 받아주고 다시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올리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잡은 사람도 있겠죠. 여기서 매수했는 사람들. 선물이니까 선물로 생각하지 뭐 현물도 있잖아요. 그죠? 현물도 이 저점에 잡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여기서 샀다 물렸는데 지금 수익이 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이거 돌파하면 어떻습니까? 안 팔겠죠? 안 팔려고 하겠죠? 그럼 자꾸 올라가다가 조금 조정하면 어떻습니까? 야들 팔아버리려고 하겠죠? 그럼 얘네들 물량도 받아줘야 돼.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신규로 매수했는 사람의 물량도 받아줘야 되고 과거에 이 구간에 매수했던 사람의 물량도 받아줘야 돼요. 돈이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근데 세계 시장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갈 만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최대 매물대 될 거란 얘기죠. 여기까지 올줄 생각 못 했거든 사실은요. 근데 올라왔어요 지금요. 야간장에서 봤을 때는 이 구간 돌파했어요 지금. 275.4지 그죠? 275.4. 275.4가 아주 중요한 저항선인데 야간장에서 277까지 올라버렸어요 지금. 278까지. 이 고점이 얼마입니까? 278.35지 그죠? 요 구간에 진입했다. 이 구간이 뭐다? 매물대 구간에 진입했다. 매물대 하단, 매물대 중단, 매물대 상단이지 그죠? 근데 종합주가로 봤을 때는요. 제가 지난번 분석했을 때는 200 이거는 제가 이번에 만드는 선물 계좌의 차트고요. 제가 분석했을 때는 279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는 기술적 반등 자리고요. 283까지도 보이더라고요. 283까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상태에서의 자리가 어떤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이게 매물대, 가장 큰 매물대라는 얘기지, 그죠? 가장 큰 매물대. 지금 구간이 왔는 거예요. 뭐 종합주가 분석하는 사람들 이렇게 뭐 한 번씩 보니까 뭐 지금은 전고점 매물대 왔니 많이 가는데 일단 다시 이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든 대충 한번 볼게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돌파해 버렸다 그죠? 네, 또다시 돌파하면서 날아가 버리지 그죠? 대폭등해 버리네요. 또다시 대폭등. 그리고 나서
조정이 시작됐어요. 그죠?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서 요만큼의 한 구간, 요 폭이지, 요 폭.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1번, 1차, 요게 1이고, 그죠? 다시 여기서 올라갔지, 그죠? 1-1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구간까지는 조정이 나오는 게 정상일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죠? 쌍바닥, 외바닥. 자, 이 모습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잘 놓고 보셔야 돼요. 자, 거의 근접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근접했다, 그죠?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근접했어요. 이 구간까지는 1구간 1구간 1-1구간까지 갔지만 결국은 1구간 상단까지는 조정이 나왔어요, 그죠? 상단까지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쌍봉 찍으러 올라가네, 그죠? 자, 가두리 엄청나게 칩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고 쌍봉 찍으러 가네, 그죠? 쌍봉 찍었어요. 쌍봉 찍고 다음날 바로 급락했네, 그죠? 그 다음 폭락해버렸어. 또 급락. 요렇게만 먹어도 여기서 요만큼만 먹어도 종합주가로 보면은 한 80포인트네, 그죠? 그러면 포스로 치면은 한 300% 정도 나옵니다. 이게. 연속으로 났고 연속으로요. 급락 살짝 올랐다가 폭락. 이러면 그 300%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다시 이렇게 왔네, 그죠? 이게 지금 종합주가를 현재 우리나라 종합주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 방금 걔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 자리가 왔거든. 이 자리가요. 이 자리가. 그럼 이 자리가 쌍봉으로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게 더 빠를 것이냐. 아니면 지금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요 자리를 한번 더 보고 반등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이 자리를 돌파를 해버릴 것이냐. 셋 중에 하나거든요. 1번은 지금 자리에서 바로 쌍봉을 찍으러 쓰리봉이지, 그죠? 쌍봉 찍고 떨어졌네요. 완벽하게 쌍봉 찍고. 쌍봉 찍고 떨어지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패턴이. 첫 번째는 바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는 요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가두리장이라고 합니다. 가두리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요 215, 2155 하는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2155까지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그럼 이게 요까지 떨어지면 어디냐 하면요. 요까지 떨어질 때 3번에 여기 3번인데요. 3번 캔들의 예상을 해보면 요렇게 있잖아요. 그죠? 자, 찍고 요렇게 떨어지지, 그죠? 다시 올랐지, 그죠? 여기 떨어지지, 그죠? 요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요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다시 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세 번째 유형의 요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찍었다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더 간다는 얘기죠. 이것처럼 한 번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원래대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원래대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거든요. 방금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똑같은 차트인데 단지 뒤집어 놨을 뿐인데 보이기가 완전 틀리지, 그죠? 보이기가. 그럼 지금 요 자리란 말이죠. 요 자리야, 그죠? 요 자리가 지금 이게 요 자리인데요. 요 자리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면 이 박스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종합주가는 당분간은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게 2180 종합주가로 봤을 때 2136이네, 그죠? 36이면 월요일 아침 바로 오는 자리예요. 월요일 자리 2135. 자, 1번 패턴이 이걸로 적지 말고 메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135)
정확하게 한번 보자고요. 얼추 뭐 비슷하게 보면 안 되니까. 자, 요 자리에 고점이 2136이네, 그죠? 2136. 자, 1번에 계획이 2136. 올 경우에는 박스권으로 회귀한다는 얘기지, 그죠? 자, 두 번째는 2155까지 올라올 경우입니다. 2155까지 올라올 경우에는 올라왔을 경우에는 일단 맞고 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게 매물대거든요. 이게 요 저까지가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하단까지 떨어집니다. 다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어디까지? 요 자리지, 그죠? 2356까지 올라오는 가격만큼 더 올라가는 거니까요. 올라오는 가격만큼 더 올라가니까 이까지는 못 가더라도 230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네요.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두 번째는 2155까지 올라갈 경우에는 230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돌파형이단 말이에요. 돌파형. 세 번째는 이게 지금 이제 월요일 날 당장 오는 자리거든요. 월요일 되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요 자리입니다. 그죠? 요 자리, 선물지수 요 자리. 선물지수로 요 자리를 맞고 떨어지면 아까 전에 우리 봤던 모습 있지? 요 모습, 그죠? 요 모습이 반복되면, 즉 쉽게 하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두리친단 말이죠. 이렇게. 요 모양처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318 78.35 요 자리. 종합주가라고 2135지, 그죠? 2135 앞전에 있는 저점 35.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선물 지수로 278 종합주가로 2135 요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매물대가 되겠지, 그죠? 지금 선물 차트하고 코스피 차트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좀 선물 차트로 설명하다가 선물 또 코스피 차트로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 조금 저도 좀 혼잡스러운데요. 우리가 보는 거는 일반적으로 선물 차트니까요. 선물 매매 하시는 분이 선물 차트를 봐야지, 그죠? 이거를 내고 봤을 때 요 매물대 안에 들어온단 말이지, 그죠? 드디어. 근데 이게 월요일 날 아침에 바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 278.35 자리 상투죠, 상투. 여기까지 올 거라 생각 안 해봤는데 일단 왔어요. 뭐 왔으니까 뭐 오니 아니 고민할 필요 없고요. 그럼 이 자리가 왔을 때 종합주가는 2135 이상일 거야 아마. 조금 위에 있을 거야. 2155보다는 좀 못하고. 그럼 선물 예로 봤을 때는요. 예를 놓고 보면은 2133이니까 이제 월요일 날 아침이면 충분히 오겠지, 그죠? 월요일 아침이면 충분히 바로 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2133이. 지금 야간장 주말에 큰 악재만 없다면 월요일 날 아침에 바로 2135 온다는 얘기예요. 2136이. 그럼 그 자리에서 더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2155까지 보면 되는 거고 못하게 되면 이 자리가 고점이지, 그죠? 어쨌든 현물 쪽에서는 지금이 좀 상투 자리에 가깝고 근데 그 뒤에 모습을 보는 게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어, 그 뒤에 모습을 어떻게 될 거냐라고 계산을 하는 거 보면 지금 방금 했다시피 요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요 모양이. 지금 앞으로 나올 모양이 요 모양이에요. 여기서 박스권을 찰 가능성이 높아요. 고점에서 자 그러면 앞전이 얼마 정도의 박스권을 찾는지 보면 되겠지, 그죠? 자, 이 자리가 얼마입니까? 275.4. 저점이 얼마입니까? 275.5. 계산하면 되겠지, 그죠? 275.5 빼기
요 고점이 얼마입니까? 요 자리, 요지, 그죠? 요 날의 고점이 얼마입니까? 282.5, 282.5, 282.5, 7포인트죠. 예. 그러면 얘가 이 자리에서 어딘가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은 7포인트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고점이 278점 278.35까지 올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뭐 3호라고 가정하고요. 여기 7포인트 하면 271.35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271.35가 271.7이 저항선이 안에 있다. 그죠?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가 조금 있으면 올 11선 자리네. 그죠? 좀 있으면 올 11선 자리네. 요 자리가 요 네모난 친 자리의 모양이 바로 요 때 왔던 모양과 똑같은 모양입니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이게 더 올라가더라도 방금 올라가기 힘든 이야기 설명드렸지.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여기서는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 한 방에 이렇게 올리기 힘들 거예요.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고, 그죠? 올라가면 다음 또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뭐 더 올라가면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뭐. 시장이라는 게 뭐 맨날 올라가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급락하다가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급등하다가도 다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급락을 많이 하면은 올라가는 것도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올라간다 보시면 되지, 그죠? 그 대충 7포인트, 고점에서 7포인트 정도 떨어질 거다. 이때 푸스 한번 먹고 다시 또 올라가겠지, 그죠? 올라갈 때 콜 한번 먹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 다음 주에 대응 방법을 하나 설명드렸지, 그죠? 오늘 주말인데요.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왜 여러분들 돈 버는 거에 제가 이렇게 이 아까운 주말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지 저도 참 이상하기도 하고요.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제가 한번 봤는데 음, 저 유튜브 올린 거를 제가 한번 봤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보니까 유튜브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지만은 이 실전 이거 안 보시는 분들 많구나. 매일 올려드리는데 우리 지금 카페 시크릿 카페에서 올려드리는 것들 제가 올려드리는데 안 보는 것도 되게 많네요. 보니까 우리 회원들도 매일 올려드리는데 봐요. 매일 올려드려도 안 보잖아요. 이렇게 다 안 보는 건 아니고 뭐 그래도 우리 회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보긴 보지만 그래도 뭐 많이 안 보시네. 그죠? 많이 안 봐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배우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은 나는 가르치는 게 내 능력이고 여러분들은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지. 그죠? 해야 되는데 보통 조회수를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번, 90번, 100번,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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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번, 130번, 140번. 그러니까 단기에 올린 거는 30번 정도, 40번 정도, 3, 40명 정도 보시는 것 같고 좀 제가 올린 좀 됐는 것들은 한 100번 정도 평균을 보신다 그죠? 그러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100분 정도 되겠네. 평균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보시는 분이 1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이 아까운 시간 제가 써가지고 저한테 시간은 돈이잖아. 그죠? 여러분도 시간이 돈이지만 저한테도 시간이 돈이거든요. 이 아까운 시간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좀 하세요. 가급적이면. 뭐 제가 뭐 여러분들 보기에 미흡한 사람이다 싶으면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리고 강의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 도움이 된다 싶으면 좀 열심히 공부하세요. 이거 언제까지 할지 모르잖아요. 제가 원래 좀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서 하다가 언제 제가 안 할지 몰라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시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 주는 것도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도 개인 생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맨날 가르쳐 주고 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있을 때 주어진 시간 안에 열심히 하는 게 도움되거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해 봤잖아요. 그죠? 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두들겨 패면서 맨날 그랬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요즘은 애들 때리지 못한다면서요. 우리 때 쌤한테 진짜 엉덩이 한 100대 이상 안 맞아본 사람 없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쌤한테 뭐 기대기 뚜리 맞고 뭐 엉덩이 맞고 이런 거는 졸업할 때까지 100대 이상 안 맞은 사람 별로 없을걸요. 아마 대부분 다 맞아봤을걸요. 음,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공부했는데도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판사 검사 하시는 분들보다 우리가 못 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판사 검사보다 능력 좋은 사람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은 그 사람들보다는 제가 나을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좀 도움이 되시고요. 저도 유튜브로 한번 스타 돼 보려고 유튜브에다가 제가 글을 지금 1년 넘게 올려 되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봐도 영상이 몇 개가 지금 이게 저 1년 동안 올려놓은 글인데 와 이게 뭐 밑도 끝도 없네. 내 영상이 몇 개나 있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잠깐만 이 영상을 어떻게 다 보지? 정보를 보면 되나? 구독자 146명에 조회수는 18,000회, 가입 일수는 2011년도, 채널 재생 목록 이걸 보면 되나? 크리에이트 스튜디오 여기에서 동영상 관리자 보면 총 조회수는 총 몇 개가 있지 영상이? 하여튼 연락이 많아요. 그죠? 문제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연락이 많아요. 몇 개 있는지 뭐 하여튼 뭐 몇 개 있는지 알 필요도 없겠지만 313개 있네. 그죠? 총 영상이 313개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00개 하루에 한 개씩 1년 동안 했으면 하루에 한 개씩 했네. 그죠? 영상 진짜 많네. 18,000회 조회수에 시청 시간은 36,000시간, 조회는 2118. 뭐지 이거 어디 갔나 갑자기. 구독자는 최근에 9명 늘었고 수익은 빵원. 저도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36,000분 보셨고 평균 15분 정도 보셨고 조회수는 총 2,300건. 좋아요, 싫어요, 댓글, 공유 109명, 재생 포함수 구독자 9명 늘고 보는 사람이 미국도 있네요. 대한민국 98%에 미국 1.7%. 미국 사람이 제 영상을 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오, 시청시는 500분 봤네요. 저희는 26건, 19분. 미국 사람도 보는 모양이네요. 외부 동영상. 이거 성별 조회는 따로 없고 뭐 빵원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쌍하지 그죠? 구독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지 된다는데 뭐 여러분들 좋아요도 안 눌러주시잖아요. 좋아요 28건. 와, 좀 짜다 그죠? 예, 공부 열심히 하시고 보시는데 구독자 수 그다음에 좋아요 수 짜다 그죠? 뭐 한다고 해서 솔직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들을 거지만은 또 누가 한다고 해서 제가 안 할 거지만 하다 못해 가지고 참 홍준표 같은 대표 전 대표 같은 사람도 구독자 수가 40만 명 50만 명 넘는데 그죠? 좀 아쉽다 그죠? 이런 면에서 저도 그런 거 보고 제가 이걸 시작했는데 돈이 한 푼도 안 된다는 걸 알고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공을 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만 영상을 좀 제공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게 제 운명이니까 그렇다 생각하고요. 주말 잘들 보내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전략은 이제 이렇게 마치게 하겠습니다. 대충 어떻게 매매하신지 아시겠지, 그죠? 근데 시장이라는 게요, 하루하루 틀려요. 저도 273.8 돌파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이 자리 돌파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또 278.8까지 왔지. 제가 말씀드린 정확한 그 가격이지, 그죠? 274.85, 88이라 얘기 드렸잖아요. 이까지 왔어요. 근데 다음날 또 돌파해버렸지, 그죠? 뭐 돌파하는 거 할 수 없죠. 뭐 하면 하는 거지, 뭐 관계 있습니까? 어. 275.4 한번 볼까요? 275.4 양한장에서 한번 볼까요? 275.4 요 자리거든요. 275.4 자리. 예, 한번 이게 좀 낮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275.4 자리 이 자리거든요. 그냥 뭐 그냥 단방에 돌파해버렸네. 외국인들이 힘이 이렇게 셉니다. 이렇게 올려버리네. 아무리 그래도 이 고점에서, 그죠? 이 고점에서 아무리 돈이 적게 들어도 야간에서 이만큼 올려버렸어. 이렇게 올려버렸어. 다시 조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이 물리면요, 다 없어요. 이제 이런 물리면 여기서 이것도 비싸다고 잡아 매도를 쳤다 가정을 하면은 이 물려가 또 3포 물려버렸지, 2포 물려버렸지, 그죠? 답 없습니다, 이제. 물려버리면. 그러니까 뭐 현물이든 선물이든 물리면 답 없거든요. 답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결국은 답은 뭡니까? 물타기밖에 없는 거라. 근데 물타기 잘못하다가 박살나지,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이렇게 어, 매물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은, 돌파하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냥. 예, 돌파하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299 여기까지도, 그죠? 올라가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제 2월 달에는 조금 이제 저희 카페도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끝내시기 때문에 이제 시크릿 카페도 이제 2월 달이면은 이제 대충 끝날 것 같은데, 2월 달에는 둘 중에 하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2월 달부터 할지 3월 달부터 할지는 모르겠지만 카카오톡으로 이제 실전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 서비스를 할지, 아니면은 여러분 토크온 들어보셨습니까? 토크온. 얘는 이제 마이크로 가능해요. 마이크로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방송이. 화면은 못 보고 방송밖에 못 봅니다. 마이크하고 문자. 직장인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카카오톡이 괜찮을 것 같고,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저랑 같은 화면을 보면서요. 제 화면을 보면은 좋아요, 그죠? 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하면 좋은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제 매매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저희 시크릿 카페 회원들밖에 없잖아. 몇 분 선택받으신 몇 분밖에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 화면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 이해를 못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시크릿 카페 회원들은 아마 제 화면을 보시고 실시간 같이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다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 다들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거를 그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니까요. 이걸 제공해 드릴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는 프로그램 같으면 여기 팀뷰 있잖아요, 그죠? 이걸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 화면을 보고 매매를 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 직장인들이라서요. 그래서 제 매매를 배운 사람들은 사실 뭐 이것까지 필요도 없어요. 이 토크온 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이 토크온이나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어, 실시간으로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죠? 그냥 제 매매를 제가 하면 됩니다. 그냥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매매를 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전문가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요. 제 기법을 가르쳐 주고 하는 것도 뭐 시크릿 카페를 운영을 계속 할 겁니다. 그죠? 시크릿 카페 운영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어, 시크릿 카페는
교육 카페잖아요. 그죠? 강의 카페입니다. 강의 카페. 제가 여러분들 돈을 벌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돈을 벌게 해주는 강의 카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이런, 지금 시크릿 카페에 오신 분이 한 20분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은 스스로 돈을 벌어 보겠다고 오신 분들이지. 그죠? 저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서 내가 떠먹여 주는 대로 먹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투자가들 공부하기 싫어해요, 보면. 공부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볼 예정인데요. 재매매를 모르고 저 따라 하시면은 아마 273.85짜리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시크릿 카페 말고 우리 즐거파생고 연구소에서 계시는 분들, 제 시황 아침에 시황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아침마다 시황 올려드리는 걸 보고 따라 하셨다가 손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시황은 시황일 뿐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시황이 잘 맞거든요. 뭐 어느 누구보다도 잘 맞을 거예요. 잘 맞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또 제 매매를 믿고 제 시황을 믿고 또 매매하다 보면은 벌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벌 때도 있는데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응이 안 돼요. 제가 시크릿 카페 같으면은 시간대대로 시시때때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렇게요. 뭐 어떻다 저떻다 데일리 정해서 하루에만 올리는 글이 보통 적으면 20개에서 30개 이상 되거든요. 뭐 분위기 이상하다, 뭐 어떻다, 내려온다, 올라간다. 근데 우리 연구소에는 이게 없잖아요. 그냥 시황만 따라 올리고 차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응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따라하고 싶어도 재매매를 강의를 좀 배우셔가 따라하면 좋은데 여건이 또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제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애매한데, 일단 시크릿 카페를 강의 카페는 강의를 위주로 하는 거니까요. 강의를 배우시는 분들은 뭐 제공해드리는 영상을 보고 배우시면 돼요. 그냥 예전에는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새로 강의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영상을 배우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제가 지금처럼 강의를 계속 따로 해드리거든요. 여러분들 성향의 실력에 맞게 여러분들하고 상담을 해보고 여러분 실력에 맞게 시점이 되면은 제가 또 다른 강의를 올려드리고, 뭐 심화 강의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강의를 올려드리는데요. 그럼 이 초급 강의를 제가 올려드리는 것보다는 초급 강의는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요. 제 영상을 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 저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또 따로 강의 드리고, 이게 여러분들한테 배우기에는 훨씬 좋아요. 물론 다시 강의를 해드릴 수도 있긴 있습니다. 해도 저는 관계없어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하던 일이니까 제가. 그래서 여건이 되면은 이 강의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세계를 느낄 건데 여건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다음 달부터는, 다음 달 2월 달부터 혹은 3월 달부터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도 저 돈 욕심이 있기 때문에요. 부자가 되어서 이 재매매, 개인 투자가로서 이 저를 버릴 수는 없어요. 이걸 버리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못 버는 전문가가 되는 거지, 그죠? 돈 못 버는 전문가는 뭡니까? 입만 살아 있는 거죠. 입만 살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전문가 일을 하더라도 제 매매는 제가 버릴 수가 없어요. 저 매매 잘하거든요. 근데 버릴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이 욕심 있긴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전문가로서 제가 앞으로 미래를 한번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 보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좀 안 지기고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안 지게 하게 되면은 제가 재매매를 해야 돼요. 재매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재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사실은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솔직히 줄어든다기보다는 할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제가 돈을 잘 버는데 뭐하러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강의를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그래서 저도 좀 고민해요.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뭐이 카카오톡이나 토크온에 참여하시려는 분들이 많게 되면은, 참여분이 많게 되면은 저 여러분들한테 뭐 사기쳐서 돈 벌 생각은 없기 때문에
뭐 회비도 상당히 조금씩만 받아도 됩니다. 예전에 10월 달처럼 조금씩만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조금 더 주기 싫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도 배우시는 분들이 있으셔야지 되는 거니까요. 계속해서 조금씩 한두 명씩이라도 늘어나시면 괜찮은데 이게 안 될 경우를 저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이걸로 계속 갈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조금씩은 회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대신에 이제는 강의 위주보다는 실전 위주로 지금처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을 실질적으로 벌 수 있게 해줄지 알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 시장이라는 거는요. 이 자리가 지지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위에 지지선이 또 있거든요. 그럼 제가 보는 거는 뭡니까? 이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현재의 주가에서 지지선과 저항선의 자리를 보면 물론 저도 10번 중에서 7번 정도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시장에서는. 근데 3번은 틀린단 말이죠. 그럼 틀릴 때 여러분들이 손해 많이 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지지 저항선을 잡아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돌파하게 되면 한 틱이라도 돌파하게 되면 다음 자리까지 가니까 들고 있지 말란 얘기죠. 여기서 잡아도 이렇게 떨어지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들고 있지 마라. 팔아라. 여기서 바로 떨어지면은 이 자리까지 수익을 먹어라. 중간에 어중간한 자리에 잡지 말란 얘기죠. 중간에 잡지 말란 얘기예요. 이렇게 지지 저항선을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지지 저항선은 거의 뭐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돌파를 하더라도요. 한 번쯤은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지 저항선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현물에 대한 상담도 여러분들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시크릿 카페를 운영하면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장중에 올려드리고 녹화를 해드리고 종가에 또 시황 올려드리고 마치고 나서 또 주말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또 강의해드리고 할 게 너무 많아요. 선택과 집중인데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도 안 되고 집중도 안 돼요. 시크릿 카페 운영도 제대로 안 돼,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즐거운 파생코 연구소도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도 조금 떠날 수가 있고 여기 있던 분들도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선택과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크릿 카페의 강의가 어, 마무리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 달에 배우시는 분이 이번에 아마 마지막으로 배우고 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는 또 새로운 걸로 한번 해볼까 싶은데 시크릿 카페는 여러분들 한테는 상당히 좋은 유용한 카페입니다. 근데 우리 회원들이 시크릿 카페 회원들이 후기를 안 올려주니까 뭐 후기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이 사람한테 배워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걸 좀 올려주면은 또 다른 분들 중에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어봐면은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를 알 수가 있을 텐데 자기들만 알고 남한테는 알려주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후기들이 없다 보니까 이게 참여가 조금 미진한 것도 있습니다. 물론 뭐 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죠. 뭐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걸 바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단지 저는 제 카페에 10만 명도 들어오고 40만 명도 들어오고 50만 명도 들어와서 뭐 이렇게 들어오면은 광고 수익으로만 충분히 수익 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담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근데 1년을 운영했는데 아직까지 이 강의 외적으로는 어떻게 수익 구조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개인 투자가로서의 매매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길게 봤을 때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먹고 사는데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사라지겠지,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여러분들 참여 좀 많이 해주시 기 바라고 이것도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는 인원에 따라 가지고 어, 제가 어느 정도 할지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뭐 최소한의 제가 투자가로서 수익 정도만 나면 돼요, 저는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도움 줄 수가 있고 저는 저대로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번다 이런 게 의미가 아니고 편한 게 저는 제 목표입니다. 편하게 버는 거. 어떻게 벌든지 간에 편하게 버는 게 제 목표입니다. 유튜브를 해서 스타가 돼도 괜찮고 우리 카페에 광고가 들어와서 광고로 제가 수익을 내도 괜찮고 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여건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 되면은 저는 저로서 개인 투자가로서 원래의 저로서 그죠? 돌아가면 되겠지 그죠?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어제도 제가 저 유튜브를 한번 올려드렸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 투자가로서 성공할 수 있을까? 개인 투자가로서 성공했는 사람은 열 손가락 안 됩니다. 정말 개인 투자가로 성공한 사람 열 손가락에 들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 워렌 버핏처럼 펀딩을 해서 뭐 그런 방법도 괜찮지 그죠? 펀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지만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개인 투자가로서 성공한 사람은 열 손가락에 듭니다. 제가 그 안에 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 투자가로서 큰 돈을 벌 욕심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도 투자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꿈을 꾸고 있지, 그죠? 또 실현 가능한 꿈이기도 하고요.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0% 만프로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바라는 거는 10% 20%밖에 안 바라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10% 20%만 있어도 저는 이 어, 개인 투자가 톱 10 안에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제가 제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날리더라도 매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강철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좀 마인드가 좀 지금까지는 좀 허물허물했습니다. 돈 날리기 싫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좀 다른 마인드로 바꾸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 전문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 거고 이런 시간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로서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제가 개인 투자가 돌아가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뭡니까? 이제 적이죠. 에너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돈 뺏기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서? 투자가로서. 여러분들 돈 제가 가져와야지만 제가 먹고 사는 게 되겠지 그죠? 그럼 적한테 당연히 호의를 베푸면 안 되겠죠. 지금은 일종의 호의이기 때문에요. 호의를 베푸면 안 되겠지 그죠? 그때는 여러분하고 적이 되겠지 다시. 자, 오늘 주말인데요. 약 1시간 동안 강의 받으라고 수고하셨고 다음 주장 대충 여러분들하고 한번 떻게 될 것이냐는 걸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 예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측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매매를 합니다. 자, 절급파생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